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3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좋은 자동차 엔진은 연비가 높게 나옵니다.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일반 소비자들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차주들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체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차가 좋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차가 좋더라 그러면 그 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그런 데이터를 비교해서 진짜 좋은지 나쁜지를 고르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엔진 성능을 보느냐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관 위주로 간다 편의성 위주로 간다 하는데 엔진 하나만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체감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실용 영역 RPM에서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 토크가 높아야 힘이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낮은 RPM에서 토크가 높아야 연비가 좋습니다. 변속 단수는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5단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연비가 또 높아집니다. 5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RPM에서 토크가 높아야 된다. 즉 낮은 RPM에서 연소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출력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 차 출력은 얼마다 출력이 높으니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토크가 중요합니다. 실용 영역에서 토크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왼쪽 위에 표를 한번 보세요. KGM과 현대 두 차량 다 디젤 엔진입니다. 렉스트는 출력이 202마력, 투싼은 184마력입니다. 토크는 렉스턴이 45, 투싼은 42.5. 그런데 이 비율을 보세요. 비율을 보시면 토크 나누기 출력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렉스턴은 22.28, 투싼은 23.1. 이렇게 보면 좋은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토크가 제대로 나오는 RPM 영역을 보시라는 거예요. 렉스턴은 1600에서 2600입니다. 6단 변속비 같으면 6단으로 1600 하면 80km 내외로 갈 수가 있죠. 7단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rpm에서 2750rpm이다. 그러면 RPM을 높게 쓴다는 거예요. RPM이 높으면 연료 많이 먹습니다. 7단을 넣었을 때 1600rpm, 1500rpm 이런 조건에서 운행해야 된다 그러면 토크가 더 떨어지겠죠. 효율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터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토크가 제대로 나오는 RPM 영역이 정해집니다. RPM이 낮은 쪽에서 토크가 형성돼야 고단 변속비가 적용됐을 때 힘이 있고 매연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자, 현대가 좋으냐 KGM이 좋으냐 이래 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 KGM이 7단짜리 들어가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낮은 RPM 실용 영역에서 토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액션트 540L 합기관, 배기관 이 두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커린을 통과하고 터보까지 합기관 길이가 너무 짧으면 고속 RPM에 적합하고 또 길면 저속 RPM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합기관 길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배기관 길이입니다. 배기관 길이는 가급적 짧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액션트 540L이 짧습니다. 그런데 짧은 관에서도 가봐라 30cm 정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관을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보세요. 단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단열 처리할까요? 배기가스 온도가 방열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열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단열을 하게 되면 배기가스 온도가 그대로 DPF 내부로 전달되겠죠. 그럼 전달되면 DPF에 포집된 입자상 물질, 그 입자상 물질이 연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름철은 별로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은요, 이렇게 한밤 정도
되는 단열재 중요합니다. 앞쪽 뒤쪽 합치면 35cm 40cm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단열 처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단열 처리 안 하는 자동차 메이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단열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타 대우 차량들 어떻습니까? 한번 배기관 확인을 해보세요. 타고 있다 그러면 배기 매니폴드와 DPF 거리가 너무 깁니다. 그럼 배합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액션트 540L 나오기 전에 트라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배기관 길이가 아주 길었어요. 지금 540L보다 광경은 컸지만 길이는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자, 그러면 흡기관 설계, 배기관 설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흡기관은 가압 성능을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배기관은 감압을 시켜야 된다. 흡기관은 가깝게 설계합니다. 배기관은 짧게 설계합니다. 흡기관 이 부분도 인터쿨러 호스 있죠. 무작정 키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너무 작아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 실용 영역 RPM에서 어느 정도의 광경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흡기관 및 배기관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연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DC100 터보입니다. 흡기를 가압시켜주고 배기를 감압시켜주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낮은 RPM, 실용 영역 RPM에서 토크를 향상시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00rpm 밑에서 터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비가 나빠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1000rpm 밑에서도 가급을 시키고 가압을 시켜서 공연비를 개선한다. 그리고 배기관은 짧게 만들었는데 이 짧게 만든 상태에서 더 개선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배기 매니폴드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한 배압, 이 배기압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이것을 줄이게 되면 오르막길에 출력이 올라갑니다. 왜?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는 배기압이 증가합니다. 증가된 배기압을 그대로 두게 되면 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출력이 떨어지냐? 배기 행정 때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빨리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전장이 생긴다예요. 배압을 줄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터빈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터빈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터보차저가 빨리 돌겠죠. 그러면 과급을 잘 시켜준다. 흡입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오르막길에 매연이 적게 나오겠죠. 연소율이 높아지겠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DC100 터보라는 거죠. 시중에서 상용차 시장을 보면 뻔합니다. 기술력 차이 그대로 보입니다. 화물차 타시는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차가 연비가 좋고 어떤 차가 연비가 좋지 않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입 차량과 국산 차량을 비교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 구분하느냐? 국산 차량은 조금 느슨하고 수입 차량은 조금 빡빡합니다. 수입 차량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카니아, 만, 볼보, 벤츠 있죠. 여기서 354마력, 300마력, 290마력, 280마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내 마력수가 좋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마력수는요 높은 RPM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토크만 보면 마력수 높은 것, 토크 높은 것 이렇게 선택하면 손해라는 거죠.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크 나누기 출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가 좋다, 어떤 차 엔진이 좋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카니아 43.57%, 만 42.07%, 볼보 41.43%, 벤처 40.37%.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는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자, 국산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산 차량 파비스 36.92%, 마이티 36.47%, 타타대우 320마력 35%. 이렇게 보면 일선 현장에서 화물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차주분들은
이 순서대로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산 차량만 가지고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타타대우는 수입 엔진을 사용하죠. 현대는 국산 엔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L 엔진 540, 커서 13 이렇게 두 개 보시면 540마력이고 570마력입니다. 자, 토크 285, 255. 근데 이 비율을 보면 52.78, 44.7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국산 엔진이니까 조금 낮춰서 보세요. 근데 국산 대 국산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570마력과 540마력 이 두 개 보시면 똑같이 국산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비슷할 것입니다. 570마력이라고 해서 힘이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용 영역에서 봐야 됩니다. 실용 영역 어딥니까? 1300rpm 미만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1300rpm 미만에서 12단을 적용해서 가죠. 그러면 44.74% 당연히 힘이 없을 것입니다. 밟아서 뭐 1500, 1600, 1700rpm 밟으면 힘이 있겠죠. 그런데 실용 영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300rpm 미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좋은 엔진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1100rpm, 1000rpm, 900rpm, 800rpm, 700rpm, 600rpm 이렇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실용 영역 rpm입니다. 그러면 12단을 넣고 600, 700, 800rpm을 주행할 수 있게 만들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DC백 터보입니다. DC백 터보 어떻게 하냐? 흡입 공기를 가압시킵니다. 배기관의 압력을 감압시킵니다. 그래서 좋게 만든다는 거죠. 자, 국산 차량 현대 타타대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 오르막길에 밟을 때 지금보다 힘을 조금 더 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흡입 공기 가압시켜주고 배기가스 감압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차가 힘이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토크와 출력을 올리는데 기존 시장에서는 ECU 매핑을 한다. 그렇게 하면 연료 분사량을 정량시켜서 출력을 올리고 토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엔진에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으냐? 공연비를 무너뜨려서 출력을 올리는 겁니다. 실제 주행을 할 때 공회전의 연료 분사량 있습니다. 또 오르막길 풀악셀 때 연료 분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기가 들어오면 연료 분사하니까 동일한 공기가 들어올 것이다. 동일한 연료가 분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화물차 운전하시면 계기판 다 나오죠. 그러면 동일한 RPM, 1200rpm을 똑같이 밟고 가보세요. 가면 내리막길에는 순간연비가 싹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에는 순간연비가 쫙 떨어져 버려요. 똑같은 RPM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르막길에 연료 분사량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거예요. 5배, 1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공기 들어오는 양 뻔하지 않습니까? 1200rpm에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당겨 였는 공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200rpm에 터보차저 회전수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연료 분사량에 따라서 약간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배합이 걸리게 됩니다. 배합이 걸리면 터보차저 회전수가 크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배합을 줄여주면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공기를 과급시키기 위해서는 흡기관에 가압시켜주는 원리가 들어가야 되고 배기관에 감압시켜주는 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배기관에 감압을 시켜준다 하면 피스톤이 배기 행정 때 잘 밀어내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엔진별로 맞춤형으로 설계해서 개선을 시키면 건강한 엔진을 만들 수 있다. 또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공연비 조건이 안 좋습니다.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RPM, 500에서 1000rpm대에서 가속 페달 푹 밟으면 연료 분사량은 많은데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공연비가 나빠집니다. 면이 계속 많이 쌓여요. 그래서 DPF가 빨리 막히지 않습니까? 시내 주행을 하는 차들 왜 빨리 막히느냐 이거예요. 공연비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rpm 밑에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을 때 이때 공기를 과급시켜준다. 또 배압을 감소시켜준다 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자동차 메이커 엔진 성능 그냥 보이죠. 스카니아, 만, 볼보, 벤처, 현대, 타타대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차 기준으로 보세요. 완전 대형차는 국산차, 수입차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국산은 국산, 수입은 수입대로 비교해보시면 답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토크 나누기 출력으로 해서 엔진 성능을 쭉 훑어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셨죠? 타타대우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관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럼 배압이 많이 걸린다요. 배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엔진 성능이 나빠진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짧게 만들 거냐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기관 길이를 줄이는 것도 기술이고 줄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줄이는 이유 속에 배압을 줄여야 된다. 뒷페퍼까지 가는 길이를 줄여야 된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이는 이유 속에는 배압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터보차저 출구 쪽의 배압을 더 줄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DC백 터보입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